남편이 갑작스럽게 하늘로 떠난 지 한 달. 내 세상의 시계는 남편과 함께했던 과거에 멈춰버렸어요. 먹먹한 슬픔과 상실감에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죠.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는 딸은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잠은 잘 잤어? 밥은 제때 챙겨 먹는 거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엄마의 슬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주려 애쓰는 딸의 목소리는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밥 안 먹고 살까봐 걱정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나 밥 잘 챙겨 먹어. 또 다이어트 한답시고 쫄쫄 굶으면서 다니지 말고. 쫄쫄 굶긴 너무 잘 먹어서 큰일이지. 아, 엄마, 나 지금 바로 나가봐야 되거든?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그래야 해. 알았지? 알았어. 엄마, 좋은 하루. 우리 딸도 좋은 하루 보내. 딸과의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또 정막. 집안을 가득 채운 정막은 저를 다시금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듯했어요. 딸의 말대로 산책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니 오늘도 어김없이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또 있네. 나는 국화꽃을 주워들었어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 집 대문 앞에는 매일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어느 날은 촉촉하게 이슬을 머금은 채 또 다른 날은 서늘한 바람에 흔들리며 그 꽃은 매일 아침 저를 맞이했어요. 대체 누가 두고 간 걸까?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놓여있는 국화꽃을 보니 그 꽃을 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남편을 잃고 시들어가던 일상에 작은 파문처럼 던져진 미스터리는 내 삶에 예상치 못한 활력을 불어넣어줬어요. 마침내 그 국화꽃을 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한 겁니다. 나는 사람을 불러 대문 앞에 CCTV를 달았어요. 기사는 설치를 끝낸 후 영상 보는 법을 차분하게 알려주었죠. 사모님, 여기 이 버튼 누르시면 녹화된 영상을 찾아서 보실 수 있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CCTV부터 확인했어요. 여지없이 대문 앞에는 어제와 똑같은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기사가 알려준 대로 영상을 돌려 확인해봤어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어둠이 짙게 깔린 화면에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다. 영상을 정지하고 화면 속 인물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작고 구부정한 체구에 낡고 허름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대체 누구시지? 내 남편과는 무슨 관계이길래 이 새벽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설마?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뇌리를 스쳤어요. 시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의 기억이었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영면하시기 전날 밤 평생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충격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아가, 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비밀이 하나 있단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데 그러세요? 사실 현철이는 내 배로 낳은 아들이 아니란다. 네? 그이가 어머님의 친자식이 아니라고요?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아련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죠. 사실 현철이는 네 시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아이야.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니,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었다니. 나는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어머님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내가 생산을 못하는 여자라 그런 걸 어쩌겠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여자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아버님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밖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 시절엔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 나는 그저 소방 맞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현철이를 진짜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처럼 알뜰살뜰 키워왔단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불임이라는 낙인을 찍혀 남편의 외도로 생긴 아이를 한평생 키우며 살았을 어머님의 삶이 기구하게 느껴졌어요. 평생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털어놓고 떠날 수 있어서 너무 후련하구나. 이제야 비로소 내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남편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말해줘야 하나 깊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현철이에게는 알리지 마. 내가 떠난 뒤에라도 이 사실을 아는 건 너 하나로 족하다. 그 애가 지금껏 내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온 삶을 뒤흔들지 말아다오. 그래서 나는 끝내 남편을 비롯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충격적인 비밀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대문 앞에 놓인 국화꽃과 CCTV 속 할머니의 모습은 그 굳건했던 비밀의 장막을 흔들고 있었죠. 대체 저 할머니는 누구고 남편과는 무슨 관계인 거지? CCTV 속 할머니의 쓸쓸하고 구부정한 뒷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강렬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저 할머니가 남편의 친모는 아닐까 하는 의문이요. 할머니의 등장이 숨겨진 진실에 다가설 수 있는 실마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동이 트기도 전에 마당으로 나가 할머니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역시나 할머니는 어제와 같은 시각에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 집 대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다 싶어 나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기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나를 보고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을 떨어뜨렸죠. 저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매일 이맘때쯤 누가 국화꽃을 놓고 가시길래 누구신가 궁금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아, 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저와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할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잔뜩 움츠러든 채 제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요. 이 국화꽃, 고 이현철 씨에게 헌화하는 거 맞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집 대문 앞에 국화꽃을 가져다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이현철 씨 부인 되는 사람인데요. 제 남편과 무슨 관계인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할머니와 제 남편 사이에 제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요? 이런,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안해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할머니와 남편 사이에 모종의 비밀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뭘요? 뭘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건데요? 할머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사실 이현철 선생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셨어요. 보살펴 줬다고요? 네, 저와 제 손주들을 도와주셨어요. 이현철 선생님은 제 은인이세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남편의 친엄마가 아닌 형편이 어려운 조선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남몰래 혼자서 손자들을 키우는 할머니를 돕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할머니로부터 남편의 선행을 전해 들으니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어요. 이현철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서 매일 여기 와서 국화꽃을 놓아드렸던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르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어떠세요? 그,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할머니는 곤란한 표정으로 우물쭈물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주들이 깰 시간이라 돌아가 봐야 해요. 그럼 제가 할머니 댁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이내 승낙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머니와 손주들이 사는 반지하 빌라로 가게 됐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나는 할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은 듯 어둡고 습한 기운이 감돌았죠. 방 한편에는 할머니의 손주들이 낡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몇 살이에요? 9살, 8살, 연년생이에요. 부모 없이 할머니께서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손주들의 아침밥을 준비해야 한다며 쌀통에서 쌀을 퍼서 밥을 안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무심하게 말했죠. 2해 전에 아들내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충격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상대편은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가해자가 사람을 치워놓고도 제 강아지가 다쳤을까봐 호들갑을 떨며 구급대원에게 강아지 먼저 살려달라고 했던 그 광경에 치가 떨렸다고 했어요. 사고 당시 아들을 수술했던 의사가 바로 이현철 선생님이었어요. 남편이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하면서 노력했음에도 할머니의 아들은 수술대 위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방에서 수술을 받던 며느리는 남편보다 2시간 일찍 숨을 거두었죠. 하룻밤 사이에 2사람을 모두 잃은 할머니와 손주들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현철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살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면서 내 손을 잡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보여주신 진심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의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자 저 또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후 할머니와 손주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은 남몰래 할머니의 밀린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해줬다고 했어요. 남편은 환자를 끝내 살리지 못했다는 부채감을 그런 식으로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아무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선행이라지만 부인인 내게까지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니 감동과 함께 서운함도 밀려왔어요. 그래서 비밀을 지키려고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집 앞에 국화꽃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쩌다가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녀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과로로 뇌경색이 와서 그만. 늘 환자만 생각하고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남편이 떠나던 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실력 있는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었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했어요. 주당 100시간이 넘는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욕실에 들어간 남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아침밥을 다 차리고 욕실 문을 두드렸죠. 여보. 얘가 뭘 하길래 안 나오는 거야. 여보, 얼른 나와서 밥 먹어요. 이러다 늦겠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인기척이 없길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안에서 잠겨 있었죠. 비상키를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는 바람에
결국 망치로 욕실 문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갔더니 남편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길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더군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은 영원히 제 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할머니는 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로군요. 선량한 분이셨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할머니의 눈동자는 마치 당신의 아들을 잃기라도 한 것처럼 슬픔으로 물들었죠. 사람을 살리려고 제 한 몸 아끼지 않고 헌신하다가 결국 과로사로 떠나다니. 세상에 그런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는 사이 전기밥솥에 앉혀놓은 밥이 다 됐다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할머니는 시간을 확인하고선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 애들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야 하는데 늦기 전에 서둘러야겠어요. 벌써 시계가 7시를 가리키네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 단무지를 꺼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단무지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나는 설마 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설마 반찬이 단무지가 다예요? 그렇게 됐네요. 아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이번 달 월세를 내고 나니 반찬 살 돈이 부족해서 이걸로 다음 달 연금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해요. 그나마 이현철 선생님이 지난달 초에 쌀을 50kg나 받아줘서 버틴 거지.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이 어린 것들 굶겼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모습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의 숭고한 뜻을 제가 대신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졌죠. 할머니, 잠시만 계세요. 제가 금방 가서 반찬 좀 더 사올게요. 아니죠. 그러려고 여기 데려온 건 아닌데 애들은 학교 가면 급식 나오고 저녁엔 복지회관에서 도시락도 나오니까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아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시장은 거리가 너무 멀었고 마트는 아직 문 열 시간이 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와 김, 국을 끓일 콩나물, 김치, 간식으로 먹을 바나나를 사서 나왔어요. 돌아가는 길에 보니 막 정육점이 문을 열고 있었죠. 망설일 틈도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우 주세요. 구이용하고 불고기용이요. 불고기 양념도 하나 주시고요. 나는 한우를 받아들고 급히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내 손 가득 들린 창거리를 보고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죠. 아유, 뭘 이렇게 많이. 많기는요.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어르신 점심 저녁 드셔야 할 거잖아요. 마침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비몽사몽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나왔죠. 어르신, 반찬은 제가 준비할 테니까 애들 먼저 시키세요. 제가 금방 맛있는 밥상 차려드릴게요. 나는 능숙한 솜씨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콩나물국을 끓이고 소불고기를 빠르게 볶고 소시지 구이를 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가득 놓인 음식들을 본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환호성을 질렀죠. 우와, 고기다. 누나가 좋아하는 소시지도 있어. 대박, 소시지다. 아이들은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간 사이에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텅 비어있던 할머니 집 냉장고를 신선한 식재료들로 가득 채워드리니 제 마음이 가득 차는 기분이 들었죠. 할머니, 이제 국화꽃 놔두지 마세요.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사실 그거 장례식장에서 쓰고 버린 꽃 주워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꽃 살 돈이 없어서. 장례식장에도 부의금이 없어서 못 갔고.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은인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했다니. 할머니, 그냥 장례식장에 오시지 그랬어요. 부의금이 의무도 아니고 그냥 와서 인사라도 하셨으면 우리 그이도 훨씬 좋아했을 텐데. 어떻게 그래요? 염치 없게. 얼마나 조문을 하고 싶었으면 장례식장에서 버린 꽃을 주워다가 대문 앞에 갖다 놓았을까 싶더라고요. 할머니, 이미 국화꽃으로 조문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더 하지 마시고요. 제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그이 생각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저도 종종 들를게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해소되지 않은 깊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남편의 친모는 누구지? 저는 남편을 낳은 친어머니의 행방이 궁금했어요. 막연한 궁금증을 넘어 행여 살아계시다면 아들의 소식 정도는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온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 사람은 어떻게 찾는 거니? 사람이라니? 무슨 사람? 옛날에 잃어버린 사람? 엄마가 옛날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 혹시 이 딸은 모르는 어마어마한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겠지? 딸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했습니다. 나는 뜨끔했죠. 아유, 출생의 비밀은 드라마에나 있는 거고. 그럼 누굴 찾고 싶은 건데? 엄마 국민학교 때 친구.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지내는지 도통 모르겠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엄마, 요즘은 국민학교가 아닌 초등학교거든. 시대착오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죠, 여사님. 그러면서 딸은 재밌다는 듯 웃어댔죠. 나 때는 국민학교였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갑자기 왜? 왜긴 왜야. 그냥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지. 옛날 생각도 나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이렇게 뭔가 찾겠다고 의욕 보이는 거 처음이라서 솔직히 좀 놀랍네. 딸은 잠시 아빠 생각에 말을 멈췄죠. 나 역시도 남편 얼굴이 떠올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내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어요.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찾아야 하나? 미국에서는 사설 탐정한테 의뢰하면 되는데 한국에도 사람 찾아주는 탐정 있을걸? 한국에도 탐정이 있어?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검색해 볼게. 딸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후 탐정의 연락처를 찾아서 내게 알려줬어요. 여기 전화해서 물어봐. 엄마, 몇 군데 찾아봤는데 여기가 가장 전문적으로 보여. 자세한 건 직접 상담해봐야 알겠지만. 그래, 고맙다, 딸. 그런데 엄마, 그 친구 너무 고맙네. 엄마한테 이런 활력을 되찾아줘서? 엄마가 그렇게 걱정됐어? 당연하지. 아빠 그렇게 가시고 나서 엄마 매일 무기력하게만 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친구를 찾겠다고 의욕이 펄펄 넘치니까 너무 좋아. 그 친구분께 정말 고마워해야겠네. 생각하니 딸의 말이 맞았어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얼마만인지 어쩌면 그동안 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 저 자신을 가둬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딸의 말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은 저는 곧장 딸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탐정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친엄마를 찾았다는 연락이었죠. 탐정 사무실로 가는 내내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오랜 의문이 풀리는 걸까요? 그분을 찾았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시네요. 가까운 곳에요? 네. 놀랍게도 탐정은 국화꽃 할머니가 남편의 친엄마라고 알려주었어요. 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확실해요? 그럼요, 확실합니다.
탐정은 테이블 위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아가씨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중년 남자가 흐뭇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 중년 남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였어요. 그 사진 속 여자분이 박복자 씨고 박복자 씨가 안고 있는 아기가 바로 사모님의 남편 이현철 씨입니다. 정 못 믿으시겠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해요? 자녀분 있으시죠? 예, 있어요. 자녀분과 할머니의 유전자를 대조해보면 친족 관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난감했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에 있어서 당장 검사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막막함이 밀려오는 순간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맞다. 빚. 딸이 한국에 왔을 때 쓰던 빚이 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장대에 놓인 빗을 들어보니 역시나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죠. 나는 머리카락 5올을 조심스럽게 빼내서 작은 비닐봉투에 담아 넣었어요. 그리고 국화꽃 할머니의 집에 반찬을 주러 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흰 머리카락을 몇 가닥 주워와서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검사를 의뢰한 지 얼마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국화꽃 할머니와 내 딸이 친족관계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죠. 할머니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나는 곧장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어르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막상 찾아는 갔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동안 알고 있던 사실과 이제 막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여 말문을 막았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대체 뭘요?